내 걸까? 불행의 서곡은 아닐까 하신 게 아니라 네. 이제 진짜 참 인생이 열리기 시작한 서곡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하신 그 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매년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성의 날을 기리기 위해서 미 국무부에서 용기 있는 국제 여성상이라고 해서 전 세계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네. 그 여성들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이번 수상식을 저도 그 월드뉴스 중계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미셸 오바마 영부인과 그다음에 또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함께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그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는 나눌 수가 없었고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많이 치하해 주시더라고요. 뭐 북한 강제 수용소에 수용됐던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아이를 얻고 탈북을 해서 남쪽에 와서 잘 적응해서 잘 살았다고 네.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상은 매년 3월 8일 이전에 100여 개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10분만 선정을 해서 주는 상이거든요. 그만큼 네. 큰 의미가 있는 상인데 그렇죠. 이 상이 교수님에게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이제 제가 사실 별로 많이 한 거 없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일 열심히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상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제가 혼자 받는 상이 아니고 탈북자들 전체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정말 좀 어려운 형편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시상식이 이루어질 때 치하를 많이 들으셨다고 그 내용이 잠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네. 미셸 오바마의 경우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어린 시절 8년을 보냈고 북한을 탈출한 뒤 끊임없이 탈북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라고 네. 교수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또 클린턴 장관의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절 압제를 겪었고 탈북한 뒤 인생이 바뀌어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한 힘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탈북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참 정말 일생일대 결단 아니었습니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미국에는 또 저희 고모 삼촌들이 다 살고 계시는데 저희 사촌 동생이 미국에서도 작가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이산 가족의 이제 그 이야기를 패밀리 스토리 네. 이렇게 해서 미국에 책을 썼는데 그게 미국에서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 왜 북한 대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대사에게도 그 책이 이제 전달이 되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책에 아주 위험하게 우리 아버지가 청년 시절에 YMCA 활동을 하면서 그 북한에서 YMCA는 아주 나쁜 네네. 반동단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활동하면서 김일성 물러가라 뭐 이런 투쟁을 했다고 그렇게 막 써 있는 거예요. 실명으로 그것도 써 네. 있으니까 우리가 막 북한에 살고 싶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또 끌려가서 저희 아버지는 처형당할 거고 네. 저희는 또 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갔던 것보다 더 처참한 곳으로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큰 욕심이 없었고 금방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들이 4개월이었거든요. 네. 걔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들이 쟤를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앞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교끌리를 생각하니까 제가 정치범 수용소에 경험이 없으면 모르는데 교끌리를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느니 자살해서 죽는 것이 훨씬 해피하다.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가기 전에 한번 마지막 시도로 탈출을 해보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떠나게 됐는데 가끔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용감한 행동을 하게 됐냐. 지금 생각해보면 4개월짜리 그 아이를 얻고 참 추웠거든요. 그때 압록강물에 뛰어든다는 게 네. 미치지 않고서는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몇 월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8월 16일이었는데 네. 거기는 북쪽이라 8월 15일 이때면 소리가 내립니다. 그리고 상당히 추워요. 예. 지금은 교수님이 저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고 그러게 어렵겠습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탈북을 하셔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셨는데 궁금한 것은요. 그러니까 물론 뭐 좋은 점도 많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중에서 네. 가장 힘들었던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출신 성분이 나빠가지고 늘 그 출신 성분 그 딱지 때문에 도대체 어디도 갈 수도 없고 도대체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게 남조선에 가게 되면 좀 출신 성분 좋아지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탈북자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이 왔을 때가 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저기 IMF 그렇죠. 발표가 났을 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에 취업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회사에서는 탈북자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저희들을 보충해 줄 분들이 뭐 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게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참 고생하셨겠어요. 어렵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건물의 미화를 담당하시거나 보험을 하시거나 또 건강 음식점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시다가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네. 아니 사실 이제 나이도 또 상황도 여러 가지로 볼 때 공부에 대한 결심은 또 한 번의 도전이 아니었을까 당연히 싶어요. 그렇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아이를 열심히 키워야 되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엄마가 뭐 공부한다고 괜히 설치면 우리 아이가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냥 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아이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화여대에 이제 특강을 가게 되는 네. 뭐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를 부르셨던 선생님께서 그 공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지는 좋지만 제가 그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 데리고 있는데 여성 가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면 좋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저에게 그 입학원서 막 사다 주시고 너무 열심히 막 전화하시고 그러시는 것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분한테 너무 미안해서 저는 입학원서를 이제 냈습니다. 미안해서 원서를 내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내고 보니까 이화여대가 그 대학원이 등록금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500몇만 원,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500몇만 원 벌지 못하는 때도 더 많은데, 그걸 어떻게 냅니까? 그래서, 아유, 나는 이거 뭐 못하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화여대 그 이영애라는 장학회에서, 네. 뭐 장학금을 뭐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벌써 만들었대요. 그래서 1년 다니다 보면, 또 나머지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너 다닐 거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 너무 항송해가지고 올겨울에 그냥 이화여대 등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의지가 있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올겨울에 행운으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거 하나님이 나보고 공부하라고 그러시나